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가서 뵙지 못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저도 한국에 직접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S백 데이터 교환과 그 과정에서 MC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또 이 내비게이션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정의를 보시면 이 S백 표준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커뮤니티는 데이터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화시킨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화를 위해서 S백을 제품 규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이고 IMO 컴펜디엄이 있는 것이죠. 데이터 요소들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조화롭게 만들고 그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그렇게 영리하지 못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IT에서는 이걸 IT 용어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여러 분야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S백 기반 데이터 교환의 경우에는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S백 기반 디지털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교환할 때 데이터를 A에서 B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하고 B를 여러 가지로 대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육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 됐든 육상에 있는 기관이 예를 들면 VTS 센터 같은 육상 센터가 선박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액티스로 직접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상 관계자가 VTS에서 액티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 규정들이 있고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하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내비게이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침이 나왔고 여러 가지 지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요소들을 보면 회사 서비스가 있고요. IMO와 여러 도메인 조정 기관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인풋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관련된 회사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또 기술 서비스가 있습니다. 회사 서비스는 여러 개의 상호 연관된 기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사양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IR라에서도 기술 서비스 사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IMO 문서에 있는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데이터 모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트레이얼, 즉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그 색상 및 심볼 표현 방식에 대한 규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성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서비스, 기술 서비스, 제품 규격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그 IMO의 회사안전위원회 467 그 결의서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서비스가 가장 그 포괄적인 차원에 있고요. 각각의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회사 서비스에 다양한 도메인의 기술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서비스 하나에 맞는 기술 서비스가 별도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서비스가 다양한 도메인의 기술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교환이 포함이 되어 있고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도 지침이 있습니다. 또 여러 제품 규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서비스와 제품 규격 간의 1:1 관계라기보다는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 모델에 따라 다양한 제품 규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IMO 컴펜디엄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교환할 때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식별자가 필요하죠. 그러한 식별자와 관련한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회사 해양 리소스에 대해서 식별자를 붙여서 명명하는 것이죠. IR라와 IHO 그리고 IMO 문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침이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인터넷 기술이라던가 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R라 지침을 살펴보면은 인터넷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인터넷 기술 기반 서비스, 웹 서비스 등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제 S100 기반의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지침은 데이터가 육상 당사자와 선박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교환되는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세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컴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IEC 표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육상 관계자가 액디스로 어떻게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고 교환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액디스는 액디스와 관련한 여러 규정과 또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IMO 내에서는 육상 시스템에서 액디스로 직접 데이터 전송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IMO에서 진행 중인 그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어서 세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기술 서비스들은 머신 투 머신 데이터 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인간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머신 투 머신 데이터 교환으로서 기술 서비스가 없다면 그러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조화롭게 구성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스마트하게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LA의 가이드라인 G11621에 보면은 서비스 제공자 인증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항행 경보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 항행 경보가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로부터 오는 경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교환하는 당사자 인증의 당사자를 인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글과 같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됐든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발견성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MCP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CP라는 것은 단일 시스템이 아닙니다. MCP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시스템입니다. 인증과 서비스 발견성을 제공하는 분산화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완전한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또 MCP의 경우에는 다양한 MCP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CP를 글로벌 시스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러한 기술 서비스 사양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양과 표준에 따라서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ILA에서도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항로 표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서비스 사양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사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항로 표지 정보 서비스도 여러 기술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BTS 위원회에서는 ILA 내에서 BTS 정보와 관련한 기술 서비스 사양을 개발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항해 경보 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 서비스 사양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전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이제 운영이 시작된 것들도 있습니다. MCP의 경우에는 잠깐 홍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얄라 본부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대면 세미나입니다만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얄라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순배 팀장님 감사합니다.